우리 5학년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행복한 수학나라에 온 걸 모두 환영해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나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평균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어떤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다. 어떤 모임을 대표하는 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평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도 살펴볼게요. 평균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 자료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반 지영이네 모둠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했어요. 지영이는 41kg, 수민이는 39kg, 영지가 46kg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둠의 몸무게를 우리가 몇 킬로그램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세 친구 중에 어느 한 친구의 무게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 모둠의 몸무게를 잘 표현한 것 같지 않죠? 어느 한 사람 걸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모둠 학생들의 몸무게를 대표하는 값을 하나 정해야겠는데요. 공평하게 평균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 세 사람 몸무게의 총합을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41, 39, 46을 더해서 126이 되죠. 그런데 3명의 몸무게의 합이었잖아요. 그래서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 126을 자료의 수, 여기선 학생 수를 말하는 거예요. 3명이니까 3으로 나눠주세요. 126 나누기 3은 42가 되니까 이 모둠의 몸무게, 이것은 평균 42kg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평균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를 자료의 수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를 자료의 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할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은요. 모형을 이용해서 해결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 3, 2, 6 이 네 수의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5, 3, 2, 6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5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2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건데요. 5만큼 모형 5개를 위로 쌓아주세요. 쌓기나무 같은 거 좋겠네요. 5개. 또 3이니까 3개, 2니까 2개, 6이니까 6개. 이렇게 쌓기나무 모형을 위로 쭉 쌓아줍니다. 어떤 것은 높게 쌓여져 있고 어떤 것은 낮게 쌓여져 있죠. 그래서 그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5개에서 1개만큼을 3개한테 주세요. 3개가 쌓여있는 곳에 1개를 주면 4개, 4개로 또 똑같아지죠. 또 2개랑 6개가 있는 거에서 6개 중에 2개를 떼서 2개가 쌓여있는 곳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높이가 똑같아지죠. 모두 4개로. 그래서 이럴 때 5, 3, 2, 6 네 수의 평균은 4가 되는구나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종이띠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자, 5만큼 5칸 표시를 해주세요. 이 칸은요, 근데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종이띠를 길게 준비하고요. 칸을 모두 크기가 같게 나눠주세요. 그럼 5칸만큼 표시하고, 또 이어서 3칸만큼 표시하고, 2칸에 표시하고, 6칸만큼의 표시를 하는 거죠. 칸에다가 동그라미나 세모와 같은 것을 그려서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표시된 칸이 모두 몇 칸이 되나요? 그렇죠. 16칸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네 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잖아요. 따라서 이 종이띠를 겹치지 않게 쭉 이렇게 이었다, 칸에다가 표시를 했다, 이거를 한 번 접으면 2등분한 거죠. 또 한 번 접으면 접었다 펼쳐보세요. 4등분을 해서 그 중에 하나만큼의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표시된 칸이 전체 16칸이었는데 반으로 접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8칸이고 그런데 반으로 접었던 것을 또 반으로 접어서 펼쳐보면 4등분이 된 거니까 그 중에 하나만큼은 그렇죠. 표시된 것 4개만큼, 즉 4칸만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이띠를 이용하여서 우리는 5, 3, 2, 6 내수의 평균이 4가 됩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돼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 익힐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5, 3, 2, 6을 모두 더한 수를 자료의 수로, 수가 4개였으니까 4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16을 4로 나누니까 역시 4가 되겠군요. 이렇게 내수의 평균을 구할 수 있답니다. 평균은 어떤 경우에 이용될까요? 예를 들어 제기차기를 했어요. 그런데 1회 제기차기 횟수는 11번, 2회 제기차기 횟수는 12번, 3회 제기차기 횟수가 6번, 그리고 4회 몇 번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평균이 10번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4회 제기차기는 몇 번을 한 것일까요?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를 자료의 수로 나누면 평균이잖아요. 이때 4회 몇 번 했는지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네모번이라고 하면 11 더하기 12 더하기 6 더하기 네모를 4로 나눠서 10이 됩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11 더하기 12 더하기 6 더하기 네모는 10에다가 4를 곱한 값과 같겠네요. 자, 네모 구할 수 있겠죠? 10에다 4를 곱한 건 40이에요. 거기에서 11 더하기 12 더하기 6만큼의 값을 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11, 12, 6 더하니까 29죠. 그럼 40에서 29를 뺐기 때문에 11이 되고 4회에 11번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료값의 어느 하나를 모르고 있을 때 평균이 주어지면 모르는 자료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활용되는 방법,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는 평균의 자료의 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자료의 값을 구할 때에는 전체 자료 값을 모두 더한 수, 여기에서 아는 자료 값을 모두 더한 수를 빼주면 되겠다. 평균이 이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았어요. 평균이 활용되는 또 다른 경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평균을 비교해서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제기차기를 했는데요.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4회를 해서 기록한 친구가 있고요. 1회, 2회, 3회 이렇게 딱 3회만 해서 기록한 친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제기차기를 누가 더 잘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기차기를 한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이럴 때 평균을 구해서 비교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A라는 친구가 제기차기를 4회까지 했어요. 1회 6개, 2회 7개, 3회 2개, 4회 5개를 했다면 지금 이 친구는 4회 동안 모두 몇 개를 한 것일까요? 그럼 이 수들을 모두 더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20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평균은 20을 4회 동안 한 기록이었으니까 자료의 수 4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5개를 한 거예요. B라는 친구는요. 3회에 걸쳐서 제기차기를 했어요. 1회 5개, 2회 6개, 3회에 7개를 했다면 평균 몇 개를 한 것일까요? 그럼 이런 경우는 세 수를 더하면 18이고 이게 3회까지 기록을 한 거니까 자료의 수 3으로 나눠서 18을 3으로 나누면 6, 그러니까 6개가 되는 거죠. 횟수는 더 적지만 평균을 구했을 때 평균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A와 B를 비교했을 때 B라는 친구가 제기차기를 더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횟수를 더 많이 했다라고 해서 평균이 더 좋은 것은 아니에요. 횟수가 적어도 평균을 구했을 때 평균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횟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을 각각 구하여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잘했는지를 가려내 줘야 한답니다. 이럴 때 평균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실생활 속의 평균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나요? 아마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점수의 평균을 내죠. 우리는 우리가 평균을 공부하지 않아도 언젠가 평균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네 과목 시험을 봤습니다. 평균?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서 평균이 90점이야, 평균이 85점이야, 아, 평균이 90점인 친구가 더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평균이라고 하는 건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활용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평균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네 과목의 점수를 대표해서 나타내 줄 수 있게 되죠. 비단 과목의 점수의 평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친구들의 키의 평균을 얘기한다거나 몸무게의 평균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 평균이라고 하는 건 실생활 속 수학이다. 굉장히 가깝게 느낄 수 있겠죠? 직접 여러분이 다양한 자료의 값들을 조사해보고 평균을 구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평균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 이걸 자료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평균은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평균을 이용해서 모르는 자료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을 이용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을 실생활 속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